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강준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연비 비교 시승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6시 31분이고요.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실제 강남에 있는 로드테스트 사무실까지 실제 저의 출퇴근 환경에서 연비가 어떻게 나올지 오늘 비교 리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리뷰의 주인공은요,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그리고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저희가 캠리와 그랜저 비교 시승을 준비한 이유는 가격도 있었습니다. 둘의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캠리 하이브리드 아래 트림의 시작가가 3,700만원대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3,7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XS2인데 가장 상위 트림은 4,300만원대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가장 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가 4,500만원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 구매 가격 한 중간 트림에서 중후반 트림 정도, 이 정도면은 실구매가는 두 차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두 명 동일한 조건으로 탑승을 했고요. 다시 한파가 와갖고 히터랑 열선은 틀었고 높은 연비를 위해서 엉금엉금 달리지 않고 교통 흐름에 맞춰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에서 서울 신논현역에 있는 로드테스트 사무실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한 30km 정도 나옵니다. 출근할 때는 제가 캠리에 타서 말씀을 드리고 퇴근할 때는 제가 그랜저에 타서 두 차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복합 공인연비가 리터당 16km대고요. 토요타 캠리 같은 경우는 리터당 17km대입니다. 물론 공인연비는 말 그대로 표시연비이기 때문에 실제 저의 출퇴근 환경에서 실연비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지 궁금해서 오늘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풀투풀 연료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 집 옆에 있는 GS 주유소에서 가득 주유한 상태로 출발을 했고요. 앞에 이제 인천 톨게이트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 차는 리터당 14.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속에서는 지금 신호도 몇 번 걸렸고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연비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체 구간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인천 톨게이트 지나자마자 이렇게 정체가 보통 시작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카를 타면은 오히려 이렇게 정체 구간 나타나는 게 되게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차 탈 때는 뭔가 지루하고 좀 연비도 떨어지고 정말 정체 구간을 싫어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하이브리드 카를 타면은 이 정체 구간이 반갑습니다. 가다서다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EV 모드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거든요. 이렇다 보니 신차를 구입하셔도 연비 좋고 승차감 적당히 편안하고 이런 차가 장땡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승용차 판매량을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량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의 중심에 있는 차가 바로 이 3,4천만 원대에서 경쟁하고 있는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승용 세단이죠. 그리고 수입차 중에서는 렉서스 ES300H가 판매 1위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가장 먼저 양산시킨 제조사입니다. 다양한 하이브리드 기술 특허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팔고 있는 대부분의 라인업이 하이브리드 트림이 주력으로 앞세우고 있죠. 반면에 현대 같은 경우 나름대로 자신만의 기술을 숙성을 시켜와서 아주 완성도 높은 그런 하이브리드 카를 내놓고 있고 그렇게 높은 판매량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 작년에 이제 부분 변경 신모델로 거듭이 났습니다. 기존의 캠리 같은 경우는 지루하고 너무 평범한 중형 세단의 대표 주자였죠. 그런데 이 캠리가 부분 변경이 되면서 인상이 상당히 매콤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빨간색 캠리고요. 그리고 앞뒤 범퍼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의 캠리 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차에 별로 관심이 없고 신경 쓰기도 싫고 이런 분들이 타고 다니는 전형적인 세단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 캠리는 조금 인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캠리와 그랜저의 가장 큰 차이는 전기 모터의 개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38kW 출력을 내는 전기 모터 한 개만 씁니다. 반면에 토요타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을 씁니다. 캠리 같은 경우도 2개를 쓰는데요.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 2개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동용이 있고요. 하나는 충전용이 있습니다. 이 충전용도 물론 특정 상황에 따라서 바퀴에 이제 힘을 보태주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달리면서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바퀴에 힘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다른 전기 모터는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해주고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주기 때문에 배터리의 잔량이 계기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토요타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 현대차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엔진으로 달리다가 배터리가 양이 이제 적당히 충전이 됐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EV 모드를 켜서 전기 모터로 쭉 달리다가 그러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엔진이 들어와서 엔진으로 달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단순하게 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릴 때 배터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토요타 같은 경우는 달리면서 계속 충전도 스스로 해주다 보니까 배터리 잔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만 120마력입니다. 상당히 강력하죠. 전기 모터의 출력이 현대차보다 2배 이상 넉넉하다 보니까 특히 정차 상태에서 출발할 때 EV 모드로 끌고 가는 시간이 현대차 하이브리드보다는 훨씬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출퇴근 환경이 시속 100km 이상 이렇게 달릴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글쎄요, 이 하이브리드의 가치가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집에서 나오자마자 정체 구간을 맞닥뜨리는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는 이 하이브리드가 정말 연료비를 아껴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랜저 같은 구간 19.1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캠리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24.0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로드 테스트 사무실 앞에 도착을 이제 했습니다. 자, 연비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23.0 나왔어요. 오, 그랜저는 19.2. 19.2. 현대차는 네. 전기 모터 하나니까 막히는 길에서는 EV 모드 개입이 얘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퇴근길에 바꿔서 한번 보시죠. 최종 연비를 한번 보시죠.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벌써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차를 바꿔서 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신동빈 기자는 캠리 하이브리드의 운전대를 잡고 저희가 도착해서 가득 주유를 통해 실제 연료비 지출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꼼꼼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발을 해서 벌써 30km 이상 주행을 했는데 연료 게이지는 아직까지 가득 차 있고요.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920km가 뜨고 있습니다. 요즘에 전기차가 대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주행 거리가 400km 넘냐 안 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한 번 주유로 900에서 1000km 정도 그냥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이렇게 가장 현실적이고 주행거리도 넉넉하고 저라면은 그냥 하이브리드 차를 지금은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보여드린 캠리 같은 경우는 막히는 구간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평균 연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현대차 하이브리드는 조금 반대입니다. 가다서다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연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 연비는 16.9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저속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캠리 하이브리드의 EV 모드 개입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정체 구간에서의 연비, 특히 출퇴근 구간에서만큼은 캠리 쪽의 실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정체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평균 연비는 리터당 16.4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의 느낌은 이 그랜저는 참 솔직한 것 같아요. 딱 공인 연비 그 수준으로 트림 연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한 개이고 또 모터의 출력이 토요타와 비교해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속에서 EV 모드로 끌고 가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시스템도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스템이 단순하기 때문에 EV 모드가 들어오는 시점을 운전자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를 조금 타다 보면은 가속 페달의 조작만으로 EV 모드를 개입시키고 엔진을 개입시키고 이것까지 조절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 보면은 평지 이렇게 쭉 뻗은 도로도 있고 살짝 내리막 구간도 있고 또 멀리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서서히 감속하는 경우도 있고 현대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힘을 살포시 빼는 것만으로도 EV 모드가 쉽게 들어오거든요. 운전자 스스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똑똑하게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공인연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실제 연비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예측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운전자가 주행하면서 신경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 타던 대로 운전을 해도 알아서 배터리 양이 떨어지면은 충전을 동시에 해주고, 또 배터리 양이 적당히 충전이 됐다고 하면은 EV 모드를 중저속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켜주고, 차가 스스로 해주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조금 더 똑똑하게 엔진과 전기 모터에 바통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네요. 아주 가다서다 반복되는 극심한 정체 구간에서는 연비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데, 차의 속도가 한 시속 30에서 40 정도로 조금 더 붙기 시작하면은 평균 연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두 차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캠리 같은 경우는 아주 극정체 구간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평균 연비가 올라가는 파워트레인이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연기관 가솔린 엔진하고 주행 특성은 거의 동일합니다. 엔진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고요. 전기 모터는 말 그대로 조수, 보조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그냥 가솔린 차와 마찬가지로 정속 주행을 하면 할수록 연비가 더 높게 나오는 세팅이고요. 정체 구간을 만나면은 이 차 역시도 연비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 일반 가솔린 차도 마찬가지니까 좋은 연비가 나오는 조건, 연비가 떨어지는 조건, 이거는 일반 가솔린 차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캠리가 좋다, 그랜저가 좋다, 이렇게 승자를 판가름하기 위한 리뷰는 아니고요. 본인의 도로주행, 출퇴근 환경에 따라서 나에게 좀 더 맞는 차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속 80km 이상 이렇게 달리는 조건이 많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랜저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집 앞에 나오자마자 바로 정체 구간이 생기고 답답한 주행을 이어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같은 값이라면은 캠리를 구입하시는 게 조금 더 연료비를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타봐도 둘의 차이를 어느 정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랜저가 실내는 확실히 조용하네요. 엔진에서 들리는 소리도 정말 잘 억제가 되어 있고, 특히 요즘에 현대차 하이브리드를 타면은 예전과 다르게 이 엔진하고 EV 모드, 전기 모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이질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의 지하차도가 포장 상태가 아주 매끈하진 않거든요. 노면 굴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되게 이제 부드럽게 충격을 머금는 그런 특성을 그랜저는 갖췄습니다. 확실히 이 캠리도 승차감이 중형 세단이니까 당연히 이제 편안한 편입니다. 근데 이 그랜저는 확실히 이 서스펜션이 조금 부들부들한 느낌이 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아주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의 담력 자체가 조금 지나치게 가벼운 감이 있습니다. 캠리 자체는 쫀쫀한 느낌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담력 자체도 적당히 무겁고, 그래서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안정감도 비례해서 올라갔었는데, 저속에서 특히 주차할 때는 가벼워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게 속도를 높여도 무게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가벼운 느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운전대 하나가 주행 안정감을 조금 망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드디어 저희 집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두 차 연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21.4km가 나왔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리터당 18.9km가 나왔고요. 아침에 출발할 때 주유했었던 GS 주유소에서 다시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요. 오늘 저희가 주행한 총 출퇴근 길이는 62.4km였고요. 지금 저희가 주유한 영수증이 있는데, 그랜저는 4,000원의 가솔린이 들어갔고요. 캠리는 딱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거 결과를 보고 좀 놀랐는데, 캠리는 1,000원으로 인천에 사는 사람이 강남까지 하루 왕복 출퇴근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보다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차다. 물론 그랜저도 준대형 아주 무거운 세단 치고도 연비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 1,000원하고 4,000원 이렇게 연료비가 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비교 시승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